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정말 여러분께 꼭 읽으셔야 될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이 책은 안 읽을 수는 없는 책이죠. 우리가 살면서 네. 반드시 한번 거쳐가야 되는, 요 정도는 사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한 10쯤 해도 반드시 꼽혀야 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일당백에서 안 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던데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뭐 간접적으로 언급은 네. 당연히 됐겠습니다만 제대로 이 책을 파헤친 게 처음이네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네, 맞습니다. 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좀 더 이제 역사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일어난 그 스페인 내전을 다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바로 스페인 내전이 그럼 어떻게 보면 또 2차 세계대전을 예고했던 예고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이때 어떤 우리 인류의 교훈들 이런 것들을 잘 얻었다면 또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뀌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페인 내전이라는 게 우리와 뭐 사실 큰 영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유럽사 혹은 뭐 서양 쪽에서는 이게 가져다 준 어떤 뭐 무슨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이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물론 뭐 2차 대전, 뭐 독일 나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큰 충격이지만 그것만큼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꽤나 이 스페인 내전이 많은 그 유럽 쪽에는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페인 내전 같은 경우는 뭐 이 스페인 내전 때 유럽과 뭐 전 세계 지식인들이 이 당시 스페인의 정부군 인민전선 정부였죠.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그 인민전선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가지고 하나의 어떤 국제 혼성 부대를 만들었던 거죠.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뭐 우리 아시다시피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은 바로 이 스페인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카탈루니아 찬가를 썼고 또 뭐 캐슬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앙드레 말로 같은 건 프랑스의 이제 대표적인 또 작가이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실 이 전쟁에 참가하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사상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갔죠. 그래서 드골 대통령 그 문화부 장관도 했습니다만 뭐 그런 지식인들 그 대표적인 또 미국의 해밍웨이가 되겠죠. 해밍웨이는 여기서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탄생했고 또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지식인들이 다 참가했다는 의미에서 또 상당한 하나의 어떤 반향이 큰 거죠.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왜 역사적인 의미가 크냐면 이 당시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일종의 인민전선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거든요. 뭐냐면 본래 이제 그 공산당들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이념을 항상 우선하거든요. 이념. 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의 목표는 계급을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무산 계급, 무산 대중의 해방을 이제 기치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이상을 딱 두고 그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지난한 고난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정세에 따라서 얄팍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던 집단이었는데 1930년대 이제 파시즘이 쫙 부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파시즘이 부상하다 보니까 이 공산당 입장에서 이 파시즘에 반대하는 게 급순모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 농민 중심에서 이제 중산층도 좀 받아들이고 자유주의자들도 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통일전선이라고 하죠. 공산당에서 치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민전선이에요. 네. 파퓰러 프런트, 대중적인 전선. 그래서 우리가 파시즘에 대항해갖고 손을 잡자. 우리 힘을 상관없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결국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답게 이 인민전선이라는 형태는 프랑스가 35년에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은 세계 역사상 스페인이 최초인 거예요. 인민전선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획득한 것은 스페인이 1936년 2월인가 이게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뭐 혁명, 뭐 무슨 쿠데타 뭐 이런 걸 통해서 잡은 경우는 있지만 선거를 통해서 잡은 건 처음이다. 크게 양쪽이 이제 한쪽은 인민전선,
약간 좀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의 예, 사회주의와 네. 중산층과 자유주의를 다 합친 거죠. 아 여기는 합친 이제 인민전선이 네.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보수적이고 파시즘 세력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스페인의 아주 보수적인 세력을 뒷받침해주는 가톨릭 교회 세력들 그리고 가지고 한 축이 되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선거를 통해서는 네네. 이겼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선거를 통해 이겼지만 그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안 가가지고 프랑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쿠데타도 또 전국이 이제 하나의 내전이 일어나고 이게 또 국제전이 되는 거죠. 독일이랄까 뭐 이탈리아 당연히 무솔리니나 히틀러는 프랑코 장군 반란군을 지원해주고 영국과 프랑스는 중립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당시 소련 멕시코가 이제 정부군 공화파라고 하죠. 공화파 정부군을 지원해주고 네. 이렇게 했는데 국제전이 되었던 거죠. 네. 왜 그렇게 전 세계 지식인이 다 갔냐 이럴 네. 때 프랑스의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앙드레 말로가 이런 이야기했죠. 나는 인민 대중을 적으로 돌릴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의 민주주의 정권이 탄생했는데 이 민주주의 정권을 총칼로 뒤엎으려 하는데 이때 내가 지식인으로서 이게 가만히 눈 뜨고 가만히 볼 수는 없었다.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권리이자 의무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뛰어들었던 거죠. 지금 해밍웨이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그럼 거기다가 쓴 거예요? 해밍웨이가 뭐 직접 전투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해밍웨이가 그 당시 스페인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때 머무르고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쓰고 싶었던 뭔가 나오겠죠. 우리 보통 서양이 이제 우리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동양에 뒤치주고 있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이 이제 추격에 성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우위를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걸 실마리를 열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죠.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결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 그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자원을 약탈하고 노예 착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을 만든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나라 같은 경우를 뭐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야기할 때 바로 셰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무대포 정신. 일단 한번 저지르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그 너머에 어떤 위험이 있든 어떤 악마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더라도 우리는 한번 가본다. 이런 어떤 그 개척의 정신하고 네. 그리고 개척의 정신 단순하게 돈만 벌러 간다 이 갖고는 생명을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파에 대한 열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종교를 또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 에스파냐가 성립되게 된 게 우리가 1415세기 때 결국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코르도바 쪽에 마지막 이슬람 세력이 그 근거지 잔존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15세기 때 우리 아는 이사벨라 여왕가 그 남편하고 해가지고 그 코르도바를 함락시키고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이슬람 세력이 유럽과 이제 북아프리카 하여튼 거의 예. 막 상당 부분 다 네. 휩쓰고 다니던 때가 있었다가 이제 유럽에서 그렇습니다. 점점 네. 이들을 몰아내고 네. 마지막 남은 데가 이제 스페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스페인 땅에서도 이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 쪽을 한 거의 780년간 다스렸던 나라가 지역이 문화권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결국 사라진 이슬람 문화이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 이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걸 이제 레콘키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레콘키스타죠. 재정복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우리는 찾았다 이거 리컨캐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스페인 사회 전체적인 지배층의 분위기는 이제 종교적 열정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이걸 전 땅끝까지 전파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제노아 출신의 우리 콜럼버스가 아주 요즘 치면 투자 계획서 벤처 투자를 기획서를 잘 냈고 그래서 이제 이사벨라 여왕이 후원해가지고 근데 이름도 산타 마리아잖아요. 성모 마리아 온 거예요. 그 세 척짜리 네. 해가지고 배를 띄워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런
그 종교적 열정, 돈키호테로 나타내는 그런 무대뽀의 정신, 그런 열정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한 믿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들을 개척해 나가는데 아주 큰 어떤 동력이 되었던 나라긴 한데 이게 결국 이런 열정, 정열이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화라산처럼 터져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1936년부터 39년까지 일어났던 그 스페인 내전이었던 거죠. 다시 그렇게 봐요. 스페인은 두 개의 스페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어느 나라마다 비슷한데 프랑스도 뭐 두 개의 프랑스가 있듯이 미국도 두 개의 미국이 있듯이.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스페인이 하나 있고 또 한쪽에는 좀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열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다가 그것이 한 번씩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힘이 1936년과 39년 사이에서 그 내전으로 분출되었고 이 내전 과정에서 뭐 아시다시피 이 바로 이 책에서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이거든요. 이게 동족 상잔이라는 게 같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움했다 이런 의미로 보통 받아들이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듯이 한 마을에서 지금까지 서로 얼굴 맞대가면서 서로 물건도 사고 팔고 음식도 주고 같이 먹었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는 파시스트 인민의 적이고 우리는 반파시스트 해가지고 말 그대로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스페인에서. 네네. 우리가 1950년 6.25 동족 상잔이라는 게 바로 한 동네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완전 그런 어떤 끔찍한 비극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 정열이 한 번씩 이렇게 팍 터져 나올 때는 되게 이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6.25하고 스페인 내전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병주 작가가 사실 스페인을 기행하고 역사 기행을 쓰거든요. 네. 스페인 내전에 비극해가지고 역사 기행문을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하고 스페인 내전하고 뭐가 비슷하냐? 좌우익의 이념 대결이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대결이다. 그리고 동족 상잔이다. 네. 그리고 무의미한 희생이다. 이런 공통점을 꼽았죠. 근데 이제 6.25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스페인 내전은 우익의 반란으로 촉발되었고, 또 스페인 내전은 어떻든 종식되었지만 6.25는 여전히 아직도 휴전 상태다. 뭐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비극은 이제 우리가 더 큰 비극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되게 이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이병주 작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분명히 스페인 내전에 정부군은 선이고 반란군은 악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합법 정부를 쿠데타로 뒤엎은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민전선은 선이고 그 말 그대로 프랑코 반군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이나 역사나 이게 선거하기 딱 무 자르듯이 잘 안 잘리잖아요. 네. 이 책에도 약간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전선 정부가 우리가 선이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 투쟁이라든지 그 내부의 살육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은 공산주의 계열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을 살육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이제 뭐 이 책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그 초기에 좀 정제되지 않은 이제 그 공화파들이 그 파시스트 세력들을 이제 일종의 인민재판 하면서 뭐 끔찍한 이제 학살극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제 그것이 또 프랑코 반군에 의해서 또 뭐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어떻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식인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이 왔다가 많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이거 보고 왔나? 네. 이걸 지키자고 왔나? 말 그대로 그 앙드레 말로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스페인 전쟁은 예전에는 신부였다. 근데 지금은 조강지처다. 아니 물론 이건 말이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주의자들에게는 그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상당히 그 당시의 얘기니까. 네. 말로가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뭐냐면 스페인 전쟁이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신부에 아주 청신한 얼굴을 하고 있다. 네네. 아 신부라는 게 이제 네. 천주교 신부 브라이드. 네. 신랑 신부할 때 신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조강지처다. 세파에 달고 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앙드레 말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신한 아주 맑고 파랗고 깨끗한 새색시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전부 다 구태에 벗어나지 못한 종파주의자들이 막 드글드글 한다고. 이 인민전선의 이제 인민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세력이 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렇게 이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그 지식인들이 처음에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밍웨이, 앙드레 말로, 그 칠레 파블로 네루다, 20편의 사랑의 시와 뭐 한 편의 절망의 뭐 했던 네루다, 그리고 영국의 조지 오웰, 아스 캐슬러 이런 사람들이 다 왔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많은 곡절을 겪고 나서 좀 180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조지 오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조지 오웰이 스페인 이제 내전을 겪고 나서 쓴 책들이 동물농장 1984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반공소설, 반혁명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스 캐슬러라고 이 사람도 헝가리 출신이 아주 그 영국에서 활동한 지식인인데 이 사람도 그 한낮에 암흑해가지고 백주에 암흑해갖고 이것도 좀 약간 이제 공산주의 어떤 이념 체제 이런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연 역사는 진보하는가? 인간의 이성은 과연 낙관적인가?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스페인 내전에 왔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역사를 진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왔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지드,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나는 인민대중을 저거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인류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 지식인이나 예술가는 뭐냐 이거죠. 이상을 추구하고 이념을 따라 실천한 사람이 지식인이고 그 이상과 이념을 예술적으로 형성하는 사람이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인과 예술가가 대거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전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열하고 야만적이고 추악한 거잖아요. 그걸 겪다 보니까 이제 많은 환멸, 반감, 그리고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동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내분. 네. 그러니까 겨우 동일한 어떤 루틴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어가지고 여기 이제 해밍웨이 책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부군 공화파들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버트 조던은 끊임없는 자기 내면의 독백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자기의 임무라고 할까 자기의 행동을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 해밍웨이의 어떤 행동주의자라고 할까 이게 정확하게 느낌이 다가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조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제 미국에서 그 스페인어를 가르치다가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자 자기가 달려온 사람이죠. 아까 말씀 그대로 이상과 이념에 불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은 여기 왔느냐 하니까 그냥 나는 파시스트가 싫다 이거예요. 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나는 파시스트가 싫다. 그래서 나는 여기 달려온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세상에 정말 더러운 놈들밖에 안 남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당신들 그리고 나와 같은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는 이 스페인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결국 이제 그 이 책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존던의 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어떤 사람도 그 혼자서는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니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한 곳이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영토가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줄어들게 한다.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조종을 이제 유럽에 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죽었나 알려고 보내지 마라.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 울리는 거다. 누가 죽어도 너 자신이 한 조각이 다 줄여져서 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대륙이 있는데 여기서 바다로 만약에 흙한줌이 쓸려 나가면 네. 어쨌든 이거는 유럽의 땅 한 줌이 쓸려 나간 거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수많은 유럽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역시 우리 유럽인 중에 한 명이 쓸려 나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같이 하나다. 요 얘기를 하는 그런 식군요. 그래서 바로 이 존던의 그 시를 이 제목에 쓴 거죠. 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에 1930년대 당시 지식인들의 어떤 이념적 이상향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뭐 울리고 그런 거 알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건 니를 위해서 울리는 거다. 궁금해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건 또 역설적으로 그 종은 너를 위해서 울리기 때문에 이제 죽을 차례가 너가 되었다는 거죠. 너가 이제 죽을 차례라는 거죠. 좀 무섭네. 네.
내가 죽을 차례인 거예요 이제는. 종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죽었지?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이건 누군가가 죽은 거고 대신 이 종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너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너여야 한다.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거다 했지 않습니까? 조종이.